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연휴가 끝나고 무거운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했더니 대표님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어이, 참대리. 우리 회사에 코끼리 한 마리 들어왔는데 너희 부서에서 담당해. 거래처에서 선물로 온 거니까 참대리가 책임지고 밥 챙겨줘야 한다. 그리고 그 코끼리가 우리 부서 예산을 통째로 먹어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1411년, 태종 11년, 일본에서 외교 사절단이 조선에 왔습니다. 그 손에는 편지 한 통. 내용은 이렇습니다. 친하게 지내자는 의미에서 특별한 선물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선물이 부두에 내리는 순간 조선 백성들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색빛 거대한 몸통, 코가 팔처럼 늘어지고 귀가 부채처럼 펄럭입니다. 코끼리였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생전 처음 보는 짐승이었죠. 처음엔 구경꾼이 몰렸습니다. 그야말로 인기 스타였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틀 뒤 관리가 태종한테 보고서를 올립니다. 전하, 이 짐승이 하루에 콩을 45두씩 먹사옵니다. 45두. 감이 안 오시죠? 지금 기준으로 약 80kg입니다. 매일 80kg을, 그것도 하루도 빠짐없이 거르지 않고 먹어치운다면 1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 구급 공무원 한 명의 연봉에 해당하는 분량의 식량을 이 코끼리 한 마리가 4, 5개월 만에 해치웁니다. 요즘으로 치면 람보르기니 사줬는데 기름값이 매달 집 한 채 월세 수준인 겁니다. 조선 조정이 슬슬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412년 겨울 사건이 터집니다. 이유, 전직 공조전서, 요즘으로 치면 국토교통부 장관 출신의 고위 관료였지요. 이유가 코끼리 구경을 나왔다가 참혹한 변을 당합니다. 이유는 코끼리의 모습을 한참 구경하다가 혀를 차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으이구, 추하게도 생겼네. 그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도 자존심이 있죠. 코끼리가 눈을 번쩍 뜹니다. 그 코로 이유를 감아들더니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밟아버렸습니다. 이유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태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공조전서 이유가 보고 비웃으며 그 형상이 추하다고 침을 뱉었다. 코끼리가 노하여 그를 밟아 죽였다. 전직 장관이 코끼리한테 밟혀 죽다니.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긴급 어전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전하, 사람을 죽인 짐승이옵니다. 당장 처형하시옵소서. 전하, 일본이 우리한테 준 선물입니다. 죽이면 외교적으로 큰일 납니다. 사형파 대 외교파. 팽팽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태종이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그야말로 한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판결이었습니다. 코끼리를 전라도 섬으로 유배 보내라. 코끼리 유배형. 동물한테 유배를 보낸 건 조선 역사상 이 코끼리가 유일합니다. 코끼리는 배에 실려 전라도 어느 섬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1년쯤 뒤 섬에서 보고가 올라오는데요. 전하, 코끼리가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사옵니다. 날로 수척해지고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려옵니다. 태종실록 14년의 기록입니다. 코끼리가 물과 풀을 먹지 않아 날로 수척해지고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린다. 원래의 서식지와는 완전히 다른 조선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육 노하우도 부족한 탓에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낯선 기후, 낯선 음식,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외로움. 태종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놈을 다시 육지로 데려와라. 그런데 이 결정이 더 큰 난리의 시작이었으니 코끼리가 육지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퍼지자 지방 관찰사들이 일제히 상소를 올립니다. 전하, 제발 우리 도에는 보내지 마시옵소서. 감당이 안 됩니다요. 전하, 우리 도는 가뭄까지 들어 백성이 굶고 있사옵니다. 전하, 우리 도 예산이 이미 바닥입니다요. 왜 그랬을까요? 숫자로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코끼리 하루 식비,
콩 45두, 약 80kg입니다. 1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4,050서. 이게 얼마냐 하면 말입니다. 당시 구급 공무원 연봉이 쌀 10서. 코끼리 한 마리가 공무원 4명에서 5명 연봉을 소진하는 것이었습니다. 4인 가족 1년 식비가 약 56서. 코끼리 밥값이면 백성 40명을 1년 내내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가뭄의 흉년으로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데 갑자기 슈퍼카 한 대가 본사에서 내려온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기름값이 회사 연봉의 5배짜리로 말입니다.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가 폭탄 돌리기를 시작하는 사태가 시작됩니다. 1년은 충청도가 키우다가 다음 해는 전라도, 그 다음은 경상도. 조선 역사상 최초의 지자체 예산 낭비 논란이었습니다. 결국 세종대왕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렇게 결론 냅니다. 안 되겠구나. 그냥 돌아가면서 키워라. 이 코끼리가 언제 죽었는지는 실록에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뜻하지 않게 낯선 땅에 혼자 남겨진 코끼리. 사람을 보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코끼리. 결코 가볍지 않은 외교 선물로 오기는 했지만 누구도 진짜로 원한 건 아니었던 존재. 그리고 그 한 마리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빠듯했던 당시 조선의 살림. 웃기기도 하고 왠지 짠하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가끔 역사의 작은 이야기에서 그 당시의 모습이 조금 더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도 같습니다. 위인전으로 전해지는 영웅과 위인의 이야기뿐만이 아닌 어쩌다 코끼리 한 마리에 발칵 뒤집어져 어진회의와 예산 논란까지 불거지는 사람 냄새나는 기억들도 간직해보려 합니다. 다음에도 때로 웃긴, 또 때로 슬픈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참머 채널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